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4월 3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때는 2007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면서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있고, 또 어려운 아이들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저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못하지만 정말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렇다고 동급생 돈 빼앗고 때리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다만 담배건 술이건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어울리던 무리 중 한 녀석이 어디서 오토바이 킥박스를 뜯어서 절도하는 방법을 배워온 거예요. 저희들 사이에선 그걸 딸키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인적 드문 공원에 모여서 늦게까지 놀던 날이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빌라 밑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하나 보더니 슬금슬금 걸어가서 킥박스를 뜯어서 시동을 걸더라고요. 열쇠 하나 없이 시동이 걸리는 게 너무 신기해서 거기서 자리를 뜬 뒤 서로 한두 사람씩 바꿔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차례가 돌아왔고, 한참 도로 위를 신나게 달리던 중 갑자기 제 차선으로 어느 차량이 한 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차를 피하다가 저는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고, 뒤따라오던 차량에 밟히는 사고로 제 다리는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꽤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친 그 사고를 부모님들께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오토바이 주인이 2달 전쯤 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운행 없이 방치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그 고인의 유족분들께서는 철없고 어린 저희들을 선처해 주셨습니다. 이미 사고 난 걸로 많이 깨닫는 게 있었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정말로 철이 없었던 저희는 성인이었다면 크게 처벌받았을 절도에 무면허, 그리고 사고까지 유야무야 넘어가지자 다행이라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개방골절로 나름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후 저에게 배정된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일주일 차쯤이었어요. 전 학교에 나가지 않는 건 참 좋았지만 병실 텔레비전도 재미없는 것만 틀어놓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려니까 심심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핸드폰 게임 삼매경이었거든요. 그렇게 핸드폰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밤낮이 바뀌게 되었고, 다들 주무실 때 저 혼자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거의 새벽 2, 3시까지 핸드폰을 손에 붙들고 있었죠. 그렇게 늦은 새벽, 슬슬 핸드폰을 보고 있는 눈도 따끔따끔해질 무렵 누군가 병실로 들어온 건지 입구 쪽에 있던 침대에 커튼을 걷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커튼을 치는 소리가 났고요. 그런데 이어서 그 옆에 있는 침대에서도 그 소리가 반복되어 나길래 뭐야? 간호사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촥 소리와 함께 제 병상 커튼도 걷히는데 거기에 서 있던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아, 여기 있었구나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전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라 누구세요? 하고 물었는데 대답도 하지 않고는 갑자기 제 수술한 다리를 거칠게 들어서 막 살피는 겁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죠. 그러자 너넨 하나로는 부족해. 이러고서는 그 남자가 병실 문 밖으로 나가는데요. 저는 그게 귀신이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걸어나가는 게 아니라 발소리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 스르륵 나가더라고요. 게다가 생각해보니까 처음 병실에 들어와서 커튼 거치는 소리가 날 때도 전혀 발소리가 나지 않았던 게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더군요. 그렇지만 그때 너무 졸렸던 탓에 오래 되뇌이지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졌고 그 다음날 오전 식사가 나올 때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사고 당일날 저랑 함께 놀았던 친구 중 하나가 등교 중 학교 계단에서 굴러서 지금 아예 걷지를 못해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학교 계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계단이라 뭐 넘어져봐야 껍질까지는 정도일 텐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더군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쟤 진짜 재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틀이 지난 뒤부터는 점점 무섭기 시작하더군요. 함께 놀았던 다른 친구 중 하나는 당시 체대 입시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운동 끝나고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골목을 지나던 택시가 뭐 갑자기 원인도 이유도 없이 멈추지 않고 돌진을 한 거예요, 친구한테. 그래서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한밤중에 병실에서 그 남자가 하나론 부족하다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고 당일날 같이 있었던 친구가 총 4명이었는데 아직 아무 사고도 없던 친구 한 명은 설마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겠냐며 다 우연이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저도 그전까지는 딱히 귀신을 믿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날 밤에 본 그 남자의 형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데다가 전부 똑같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치는 사고를 연속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은 한 친구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용돈 직접 벌어서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쓰겠다며 치킨집에서 배달 알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혼자 넘어졌습니다. 어디 부딪히고 크게 넘어진 건 아니었는데 뜨겁게 달궈진 그 머플러가 친구 다리 위로 쓰러지면서 진짜 엄청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주 선명하고 크게 그 흉터가 남아있는데요. 죽은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쳐타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요. 같이 있던 4명 모두가 다리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사고로 주변 친구들이 크게 다치는 것도 목격하고 부모님도 마음고생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비교적 빨리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고 이력 때문에 공익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지원하여
군대도 다녀왔고 지금까지도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